여러분은 최근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 기름진 음식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름기만 피하면 고지혈증이 나아진다는 믿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88세 내과 전문의로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들을 만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나는 삼겹살 안 먹는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혈관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먹는 음식들 중 오히려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영입니다. 올해 88세가 되었고 내과 전문의로 61년간 진료실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며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왔죠.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제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61년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중 상당수가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나는 괜찮겠지, 아직 젊은데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75세 때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190을 넘어섰을 때 의사라는 직업에 안주하며 제 건강은 소홀히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구나. 내 혈관도 막힐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후로 80세까지 5년 동안 정말 무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인가 싶었어요.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깨어날 때마다 응급실을 갈까 말까 고민했죠. 지금 여러분도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가슴이 뛸 때마다 숨이 조금 차도 혹시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이에요.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고지혈증이 나아진다는 믿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61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삼겹살은 안 먹는다며 억울해 하셨지만 혈관은 이미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먹는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렇게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있어요. 심근경색은 갑자기 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쓰러져요. 제가 61년간 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다음 날 아침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은 흰 밀가루 제품입니다. 흰빵, 도넛, 크래커, 라면, 떡볶이, 국수류까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침에 식빵 한 조각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강석진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72세셨어요. 키 170cm에 몸무게 68kg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58, 중성지방이 220, 총 콜레스테롤이 245나 되었거든요. 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심근경색 위험군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수치였어요. 석진 어르신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몸 관리 잘했어요. 삼겹살도 안 먹고 치킨도 안 먹는데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정말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신 분인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평소 드시는 음식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석진 어르신의 식단을 들여다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흰빵 2조각에 딸기잼이나 꿀을 발라 드시고 점심에는 국수나 라면을 자주 드셨어요. 오후 간식으로 마리 비스킷이나 크래커를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고 저녁에도 가끔 떡볶이를 간식으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석진 어르신은 기름진 음식은 완벽하게 피하셨지만 정제된 밀가루 제품을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흰 밀가루 제품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건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에요.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와 같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은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게 됩니다. 이런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30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보통 공복 혈당이 100 정도인데 흰빵 2조각을 먹으면 180에서 200까지 치솟아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응급 상황이 벌어집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급하게 혈당을 낮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은 당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면서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염증 반응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요. 마치 혈관 벽에 칼로 긁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이런 과정이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매일매일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피해도 흰 밀가루 제품을 계속 드시면 혈관이 막히는 거죠. 석진 어르신께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현재 혈관 상태로 봤을 때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60%라고 말씀드렸죠. 어르신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을까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단 조정을 제안했어요.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고 라면이나 국수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드시라고 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드시라고 했고요. 어르신이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60년 넘게 드신 음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바꾸시더라고요.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드셨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개월 후 중간 점검을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체중이 2kg 줄었고 혈압이 14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어르신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재검사를 했을 때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58에서 135로 떨어진 거예요. 중성지방도 220에서 180으로 내려갔고요.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였어요.
목 부분 경동맥의 혈관벽 두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혈관이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석진 어르신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르신, 만약 3개월 전에 식단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확률이 30%가 넘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로 간단하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점심에 라면이나 국수를 자주 드시지는 않으세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달고 사시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냉장고 안에, 간식 서랍에 흰 밀가루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어요. 기름기 없는 음식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기름보다 더 교활하게 혈관을 망가뜨려요. 소리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렇게 혈관은 서서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대신 통밀빵, 귀리밥, 현미밥, 메밀국수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우리 몸은 적응합니다. 2주만 참으면 오히려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혈관은 매일매일 나빠지고 있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 닭가슴살, 런천미트, 카니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중에도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바쁜 진료 일정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루에 환자를 80명에서 100명 정도 봤거든요. 그럴 때 간단하게 햄 샌드위치나 소시지로 때우곤 했죠. 의사가 되고 3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58세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제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140에서 150 사이를 오르내렸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60세가 되었을 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경계성 심근어혈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 내가 환자들한테 매일 하던 이야기가 나한테도 해당되는구나 싶었죠. 그때부터 제 식단을 철저히 점검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공육이었어요. 가공육의 위험성을 제대로 깨달은 건 석진 어르신을 통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식단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못 미쳤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135까지 떨어졌지만 10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식단을 점검해 봤습니다. 석진 어르신의 점심 반찬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아침에는 통밀빵으로 바꾸셨지만 점심에는 여전히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단백질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가공육은 단백질 보충은커녕 혈관을 파괴하는 독성 덩어리예요. 가공육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소시지 100g에는 포화지방이 12g에서 15g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7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햄 100g에는 포화지방이 8g에서 10g 들어있고요. 더 무서운 건 나트륨입니다. 햄 100g에는 나트륨이 1200mg에서 1500mg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햄 100g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75%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 수분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요. 이 압력 때문에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요. 여기에 아질산 나트륨이나 아질산 칼륨 같은 보존료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화학 보존료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니트로사민이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석진 어르신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현재 드시고 있는 햄과 소시지의 양으로 계산해 보면 1년 후에는 혈압이 16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80%라고 말씀드렸죠. 어르신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신 거예요. 선생님,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해야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독성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 수육, 두부, 콩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라고 했어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일요일에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어르신이 처음에는 좀 귀찮아 하셨어요. 지금까지 간편하게 해결하던 것을 번거롭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께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아는 환자 중에 박영수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석진 어르신과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수 어르신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는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매일 햄이나 소시지를 드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영수 어르신이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빠른 시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잃었어요. 영수 어르신이 중환자실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후회돼요. 석진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후로 석진 어르신은 정말 철저하게 식단을 바꾸셨어요. 햄이나 소시지 대신 일요일마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준비하시고 두부조림이나 콩나물 같은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하셨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한개월 후에는 혈압이 135에서 128로 떨어졌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35에서 118로 떨어진 거예요. 혈압도 128에서 122로 더 내려갔고요.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몸의 변화였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오후에 피곤함을 덜 느끼고 밤에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간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육을 자주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햄 샌드위치, 점심에 소시지 볶음, 저녁에 베이컨 파스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바쁜 일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이에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응급실에서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까요? 아니면 단축시킬까요? 삶은 닭가슴살이나 수육, 두부조림, 콩나물 같은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미리 준비해 두면 매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과자류, 튀김용 기름,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건 정말 악마의 지방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의 무서운 점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린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혈관을 공격하는 셈이죠. 일반적인 포화지방보다도 훨씬 더 위험해요. 저는 78세 때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새벽 4시쯤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온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서 119를 부를까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환자들한테 경고했던 바로 그 증상이구나. 다행히 30분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그 후로 3개월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관상동맥의 70%가 막혀 있었어요.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 이 정도면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셨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때 제 나이가 78세였는데 평균적으로 78세. 남성의 관상동맥 협착도가 4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 제 식단을 철저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들 중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발라 먹던 토스트, 오후 간식으로 즐겨 먹던 크래커와 쿠키, 저녁에 가끔 먹던 아이스크림까지. 이런 것들이 제 혈관을 70%나 막아놓은 주범이었어요. 석진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식단 조정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118까지 떨어졌지만 목표치인 100 이하까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더 세밀하게 석진 어르신의 식단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대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혼자 사셔서 저녁에 심심할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맥주 한 잔에 마른 안주를 드신다고 했어요. 마른 오징어, 건어물, 과자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른 안주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마른 안주 대부분에는 트랜스 지방이 상당량 들어 있거든요. 트랜스 지방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데 이를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에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형된 지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만 년 동안 자연 상태의 지방에만 적응해 왔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된 인공 지방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끈적끈적해서 한번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혈관벽에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 염증 반응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 경화를 가속화시켜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석진 어르신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무서운 통계를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현재 드시고 있는 트랜스 지방의 양으로 계산해 보면 1년 안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40%라고 말씀드렸죠. 어르신이 정말 경악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셨던 음식들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선생님, 그럼 저는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괜찮을까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즉시 바꿔야 한다고 하루라도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른 안주 대신에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 같은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제안했어요. 과자나 쿠키 대신에 과일이나 야채 스틱을 드시라고 했고요. 어르신이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셨어요. 견과류도 기름기가 많은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같은 지방이라도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보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올리브 오일도 같은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께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제가 아는 환자 중에 정미자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75세 여성분이었는데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던 분이었어요. 미자 어르신은 매일 오후에 쿠키나 케이크를 드시는 게 낙이셨어요. 손자, 손녀들 올 때마다 같이 먹으려고 늘 준비해 두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우측 반신 마비가 온 거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미자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아파요. 선생님, 제가 그냥 과일이나 먹을 걸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달콤한 것만 찾았을까요?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석진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정말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트랜스 지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 후로 석진 어르신은 정말 철저하게 트랜스 지방을 피하셨어요. 모든 식품을 사실 때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건 아예 사지 않으셨어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어르신이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맑다고 하셨어요. 한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잠을 깊게 자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자주 깨고 뒤척였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깊이 잔다고 했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정말 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18에서 103으로 떨어진 거예요. 드디어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죠. 더 놀라운 건 혈관 나이 검사 결과였어요. 실제 나이는 72세인데 혈관 나이가 65세로 나온 거예요. 7년이나 젊어진 거죠. 석진 어르신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만약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식 서랍에, 냉장고에, 식탁 위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과자, 쿠키, 케이크, 아이스크림, 마가린, 크래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이고 있어요.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적힌 제품도 조심하셔야 해요. 0.5g 미만이면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0.4g이라도 매일 먹으면 한 달에 12g이에요. 이 정도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라벨보다는 원재료명을 꼼꼼히 보세요.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 크림, 부분 경화유,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흰 밀가루 제품, 가공육,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히 건강에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독성 물질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어요. 석진 어르신의 경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6개월 만에 LDL 콜레스테롤을 158에서 103으로 낮추셨어요. 혈압도 145에서 125로 떨어졌고 혈관 나이가 7년이나 젊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석진 어르신이 만약 6개월 늦게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확률이 60%가 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건강검진에서 나쁜 수치가 나왔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경험 말이에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경험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 응급실로 실려와요.
제가 61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을 말씀드릴게요. 모두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에요. 한명수 어르신은 68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는데 무시하셨거든요. 이순자 어머님은 72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1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고 했는데 약 먹기 싫다고 하셨어요. 박철호 어르신은 75세에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평소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는데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증상이 없었어요. 모두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셨어요. 모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혈관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나빠지고 있어요. 오늘 먹은 흰빵이 지금 여러분의 혈당을 올리고 있어요. 오늘 먹은 햄이 지금 여러분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오늘 먹은 과자가 지금 여러분의 혈관벽에 달라붙고 있어요. 이 영상을 누구에게 공유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서 햄과 소시지를 버리세요. 간식 서랍에 있는 과자와 쿠키를 버리세요. 내일 아침부터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께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께 고마워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 후회하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3단계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약하신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구성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드린 것부터 실천해 주세요. 운동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독성 음식을 끊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실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